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 그런 시기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정신과를 가거나 약을 먹거나 뭐 상담소를 가신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경우는 사람이겠죠.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준 어떤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가 좀 떠오르실까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마치 현실에 도피하듯이 이제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이 이제 돌아올 때는 굉장히 어떤 그런 치유가 일어나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음악이랄지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혹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런 능동적인 휴식 활동,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라틴어로 오티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티움은 그냥 일반적인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능동적 휴식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의 힘든 시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선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활동과 대상이 바로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실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일도 없고 자기 팀도 없어서 그냥 매일 할 일 없이 회사에만 출퇴근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해도 이분이 별로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상담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그분을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 표정이 좋아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 읽기가 된 거예요. 이 마음 읽기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이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으로 짐작하고 판단하는 걸 마음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읽기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는 덜 들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저는 그 순간 어떤 마음 읽기가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병원 갔구나.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밝아진 걸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마음 읽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융합이 돼버렸다면 그건 다른 병원에 갔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저는 그 사람을 피하거나 굳이 가서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심리적 융합에서 벗어나는 내가 어떤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을 그냥 어떤 생각으로, 그냥 판단으로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내가 다른 병원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우리 이제 탈융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융합에 이제 멈추지 않고 탈융합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리고 궁금하니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상담이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목공방을 다닌 거예요. 어릴 때 이제 동네 그 목공소 옆에 이제 이분 집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뭔가 이제 폐자재를 가지고 뭐 총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이렇게 놀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주말마다 공방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은 정말 죽을 맛이지만 그 하루 동안은 온전히 어떤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냥 이 손의 감각 어떤 이런 느낌들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그 하루만큼은 회사 일을 싹 잊고 그 목공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루에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숨통이 트인 거예요. 얼굴 표정이 나아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걸 너무 우리가 그 제한적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이런 제한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하는 것을 꼭 어떤 치유라고 협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치유적인 능력이나 치유적인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능동적 휴식을 찾아가는 게 정말 좋은 치유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런 애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헤아리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속단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가죠. 근데 마음 헤아리기라는 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미숙한 거고 마음 헤아리기가 성숙한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나에게 이제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 중요한 관계는 사실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 읽기로 그냥 쉽게 가도 되죠.
그렇게 가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헤아리기 이런 부분의 어떤 능력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가까운 관계가 형성이나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나만 아는 인간관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선을 긋고 손절하지 못해서 뭐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굉장히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자기 보호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명확하게 자기 주장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까운 관계까지도 다 그렇게 끊어버리면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럼 뭐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건데 중요한 관계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 노력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주는 것 그 자체로 너는 좋아해야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원하는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어떤 노력을 하지만 상대방이 정작 원하는 걸 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는 것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길 바란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왜 내 호의를 못 알아주냐고 이렇게 또 낙담하고 배신감 느끼고 서운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 좋은 인간관계라는 건 서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부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려운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나는 여기가 가렵다고 정확히 짚어주면 나는 거기를 긁어주면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가 가려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알아서 긁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가려워라고 물어보고 여기에서 상대방이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능력이 마음 헤아리기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방만 긁어주는 게 아니라 내 가려운 것도 상대방이 긁어주게끔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서 나처럼 긁어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떨어지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실은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내 가려운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여기가 가려워. 거기 말고 여기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관계의 기울기가 사람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나만 계속 어떻게 노력하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울기를 내가 혼자 노력해서 잘한다고 해서 이 기울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회복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는 결국은 폭발을 하거나 이제 손절을 돼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계 기울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마음도 헤아리고 내 마음도 헤아려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죠. 학습으로도 마음 헤아리기 능력. 근데 이제 마음 헤아리기란 건 인간관계의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뭐 책을 보고 연습하는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이제 관계 안에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발달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헤아리기는 어떤 인지적인 어떤 그런 학습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내 마음을 헤아려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안정애착을 형성된 사람들은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 내 마음을 헤아려준 그런 양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헤아림의 언어들을 실제로 내가 받아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내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내 감정이 힘들고 이럴 때 내 감정이 뭐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화가 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태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화가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왜 화가 났는지를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습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정애착인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정서적인 돌봄이나 어떤 마음 헤아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왜 화를 내? 또 안 그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윽박지르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자란 거죠. 그래서 마음 읽기만 이렇게 비디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 읽기가 좀 발달된 사람과 마음 읽기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커플링이 되거나 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이 그런 마음 헤아림들을 상대방에게 좀 더 해주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조금씩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심리학의 어떤 그런 연구를 보면 우리가 애착 유형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다 불안정 애착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이 안정 애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획득된 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말 그대로 지속적인 안정 애착 유형도 있지만 우리 성인들의 안정 애착 중에서는 어릴 때는 불안정 애착이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이 안 됐는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랄지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꼽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제2의 애착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제2의 애착 대상이란 건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잘 발달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부모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는 나라는 한 인간을 정말 존중해주고 정말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배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스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신앙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헤아림을 받은다면 우리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더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막 뭐 이렇게 인간관계 복도 없는데 지질이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나 어떤 안정애착으로 바뀌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많은 분들이 획득된 안정애착으로 바뀐 분들이 꼽는 게 결국은 글쓰기, 치유적인 어떤 그런 독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서라는 건 굉장히 깊이 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읽는다는 건 그 저자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대화하듯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자만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상처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이해하는 경험들이 이 독서나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사람과의 어떤 그런 대화나 그런 관계처럼 이 책이나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얼마든지 안정애착으로 전환들이 이루어지고요. 어릴 때는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이 안 됐지만 어른이 돼서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발달되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죠. 마음 헤아리기 워크숍을 하면 이 워크숍 동안에 이 마음 헤아리기 어떤 그런 동기가 굉장히 이제 서로 멤버들 간에 이제 지금 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제 많이 눈에 보게 되죠.